YTN 라디오 이동의 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합니다. 오늘 나온 뉴스들 언박싱 해드립니다. 아주경제 김태한 기자 연결합니다. 김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김태환입니다. 코로나 상황부터 짚어주시죠. 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 0시 기준으로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444명 늘어 누적 8만 1,486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날보다 141명이나 늘어난 수치입니다. 전날 경기도 부천시 괴한동 영생교 승리재단 남자기숙사시설에서 신도등 20명, 그리고 오정동 오정능력보습학원에서 학생, 강사 등 33명 등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영향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 또 서울 동대문구 소재의 한 병원에서도 환자, 간병인, 직원 등 14명이 잇따라 확진이 됐고요. 경기 고양시 일산 서구, 태평양 무도장과 관련해서도 18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예. 자, 근데 오늘도 영생교 관련 43명의 집단 감염자가 나왔기 때문에 내일 숫자는 오늘보다 더 늘어날 것이다. 이게 13일 날 지금 방역 당국이 거리두기를 연장하느냐 안 하느냐 다시 한번 결정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분위기가 200명대까지 좋아졌는데 다시 영생교 집단 감염으로 인해서 또 400명대로 올라갔으면 안타깝습니다. 네, 빠르면 오늘부터 이제 설 연휴가 시작된 만큼 전국적으로 감염 불씨가 되살아날 수 있다는 우려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19 백신 국내 첫 허가됐네요. 네, 식약처는 오늘 오전 10시부터 외부 전문가 3인과 그리고 김강립 식약처장 등 식약처 내부 5인이 참석한 최종 점검위원회 회의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회의 결과 식약처는 아스트라제네카 기존에 제출한 임상 자료 외에 미국 등에서 진행 중인 임상 3상 결과를 확인한 후 허가 후 제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성인 전 연령군을 대상으로 허가를 내렸습니다. 보고된 이상 사례는 대부분 백신 투여와 관련된 예측된 것으로 전반적으로 양호하다고 판단을 했고요. 그리고 65세 이상 고령자에게서도 중대한 이상 사례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다만 이제 사용자의 주의 사항에 65세 이상의 고령자에 대한 사용은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기재하기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65세 이상도 포함됐습니다만 신중하게 결정해라. 이거는 맞는 사람도 물론입니다만 의료진도 신중하게만 결정해서 판단해라 이런 얘기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법원이 코로나19로 폐업한 뷔페업주에게 무죄를 선고했네요. 임금 미지급 혐의에 대해서. 네, 9일 오늘 법원에 따르면 경기 용인시에서 뷔페를 운영하는 A씨는 지난해 3월 코로나로 인한 경영난을 이유로 폐업을 결정했습니다. A씨는 직원들에게 코로나 때문에 이제 문을 닫아야겠다. 더는 운영할 수 없을 것 같다라고 털어놓으며 사전에 예고 없이 해고 통보를 했는데요. 이에 이제 직원 9명이 임금 3,300여만 원과 해고 예고 수당 2,400여만 원 등 총 5,700여만 원을 제때 주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수원지방법원은 코로나19 확산이라는 천재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경영상 어려움에 부닥쳐 임금을 줄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고 판단을 했고요.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에 관한 책임 조각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고의로 한 게 아니고 천재지변에 의한 거기 때문에 이거를 형사처벌하기는 어렵다 이런 판단이었군요. 네, 그렇습니다. 나름 법원에 고심이 있었다고 보고요. 자, 검사 술접대 의혹을 수사지휘한 서울 남부지검 오연철 2차장 검사 사표 제출했는데 반려됐네요. 네, 오연철 차장검사 사표가 오늘 반려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 차장검사는 이제 지난해 9월 남부지검 2차장 검사로 부임을 했고요. 그리고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검사 술접대 폭로 등을 수사한 남부지검 형사 6부와 금융조사 1, 2부 등을 맡아왔습니다. 지난해 12월 8일에 이제 서울 남부지검 형사 6부는 오연철 차장검사가 지휘했던 형사 6부는 김 전 회장과 A 변호사 그리고 B 검사를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를 했지만 같은 자리에 있었던 것으로 조사된 C 검사, D 검사는 향응수수 금액이 100만 원 미만이라는 이유로 기소하지 않았습니다. 이것 때문에 검사 불기소 세트 논란이 나오기도 했었는데요. 이 오 차장 검사는 지난해 초에 서울중앙지검 조사 1부장으로 재직하면서 옵티머스 펀드 사기 의혹 초기 수사를 진행했었고요. 정관계 로비 의혹 등을 사전에 알고도 사건을 축소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예, 결과론적으로 검사들 봐주기, 제 식구 감싸기였다. 뭐 이런 이야기를 들어도 할 말 없는 수사가 돼버렸고. 네. 왜냐하면 그 사건에 관련된 검사들이 공교롭게도 동시간에 같이 핸드폰을 교체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게 과연 일반인이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이런 생각도 들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100만 원 미만 이렇게 해서 기소를 하지 않았으니까. 근데 사표를 낸 이유는 뭐 어떤 것 때문에 사표를 낸 겁니까? 그거 알려져 있습니까? 네, 일단은 그 검사 불기소 세트 논란이 된 이후에 굉장히 심적으로 힘들었다라는 얘기가 돌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가 정확히 조금 더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이런 문제들 때문에 공수처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겠죠. 뭐 기소도 다 검사가 독점하고 있으니까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한다 이런 말까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선택적 기소. 그렇습니다. 심지어 이제 윤석열 총장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한동훈 검사장 같은 경우에는 그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가르쳐 주지 않거나 그 과정에서 독재폭행 논란이 나왔던 그 과정에서도 휴대전화를 제공하려고 하지 않아서 문제가 되기도 했었는데 과연 일반인이라면 이 상황에서 구속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의문이 남습니다. 예. 게다가 검사는 수사를 하는 신분인데 그 본인이 수사할 때 피의자가 휴대폰 비밀번호 못 내준다고 하면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근데 본인이 내주지 않는다? 좀 갸우뚱하긴 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기자 언박싱 여기까지 하죠. 지금까지 김태현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두 아나운서와 함께 한 주간의 스포츠 이슈를 가지고 비전문적으로 털어보는 시간, 스포츠 측면 승부 시간입니다. 스포츠 뉴스 진행자이자 종합방송인 김기혁 아나운서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아나운서 김기혁입니다. 예, 스튜디오에 나오고 싶다. 노래를 불렀는데 드디어 나왔네요. 예, 맞습니다. 우선 다시 스튜디오로 복귀를 해서 너무 기쁘고요. 무엇보다 반토막이 났던 출연료가 다시 온전하게 들어온다는 거. 굉장히 감사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또 이동영 작가님과 제가 떨어져 있어요. 예. 네, 같은 스튜디오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거의 로미오와 줄리엣처럼 창문을 두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애틋하네요. 예. 그 출연료 100% 지급에 대해서 YTN에 감사할 게 아니라 저한테 감사해야죠. 너무나 감사하죠. 예. 스튜디오로 불러달라. 김기혁 없으면 안 된다. 제가 이렇게 해서. 제 소개 좀 하고 같이 얘기하면 안 됩니까? 오신 건가요? 알겠습니다. YTN 라디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진행하는 뉴스 앵커 최영진 아나운서 나왔습니다. 네, 애청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최영진입니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이번 청취율 조사에 엄청난 청취율이 나왔다고요? 그래요? 아닙니까? 들은 바가 없습니다. 들은 바가 없죠. 예. 장난이신 겁니까? 너무 좋았는데. 예. 안 보이더라고요. 저기 밑에 있어가지고. 청취율 결과가 나왔습니까? 우리 지금 댓글로도 이동영 작가 뉴스 정면 승부 청취율 얼마 나왔냐는데 저번보다 조금 올랐다 이렇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시 저희가 좀 한 몫은 하진 않았나요? 전혀요? 예. 감사합니다. 예. 그래요. 자, 오늘 역시 스포츠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 좀 안 좋은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근데 지금 여자 배구가 상당한 인기거든요. 거의 그렇죠. 프로야구 정도 인기다. 중계도 많이 해주고 또 시청률도 상당히 높고 또 인기 있는 선수들 CF도 찍고 이런 상황인데 좀 안 좋은 얘기가 흘러나오는데 그래서 오늘 좀 배구 얘기를 좀 해봅시다. 먼저 시즌 막바지로 접어듭니까 지금? 예, 맞습니다. 지금 1월 말부터 5라운드가 진행 중인데요. 현재 이제 리그 상황부터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위 팀은 좀 주춤하고 하위 팀은 상위 팀을 잡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중인데요. 이 절대 1강으로 불리는 흥국생명은 최하위 현대건설에 패배를 하더니 지난주 금요일 GS칼텍스와의 경기에서 3대 0으로 충격적인 패배를 하면서 2연패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흥국생명이 현재까지 총 17승 5패를 기록 중이거든요. 그런데 이 2패를 최근에 하게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반대로 이
이 꼴찌팀 현대건설은 1위 흥국생명을 잡아낸 것에 이어서 어제 경기에서 2위 GS칼텍스를 접전 끝에 세트스코어 3대2로 또 잡아냈습니다. 예. 이렇게 하위 팀들이 시즌 막바지 순위 싸움에 재미를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흥국생명이 김연경 선수 플러스 국가대표 선수들을 뭐 거의 싹쓸이하면서 예. 아마 전승 우승도 가능하겠다. 이게 시즌 전 평가였는데 벌써 패배가 좀 많습니다. 예. 앞으로 일정 어떻게 됩니까? 총 6라운드까지 진행되는 V리그 현재 5라운드 중간까지 진행이 됐습니다. 오늘 일단 경기는 없고요. 내일 저녁에 2연패에 빠져있는 1위 흥국생명과 최근 치열한 순위 싸움에서 분위기 좋게 승리한 3위 한국도로공사의 경기가 있습니다. 자, 상반된 분위기에서 만난 두 팀이 어떤 결과를 보여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예. 방금 최 아나운서 말대로 시즌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순위 싸움. 또 그래서 배구를 좋아하는 분들의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는데 예. 최근 KBS에서 마지막 한 점이 남은 상황에서 드라마 그것도 재방 편성 때문에 중계를 끊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방금 최영진 아나운서가 분위기가 좋다고 소개를 한 한국도로공사의 경기에서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데요. 총 6개 팀 중에서 3위까지 이 봄 배구 티켓이 주어지는데 이 3위와 이게 4위의 치열한 싸움이었습니다. 3위가 IBK 기업은행 그리고 4위가 한국도로공사였는데 원래는 이 경기가 오후 4시에 진행이 되는 게 4시로 이제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KBS ETV에서 생중계를 하기로 결정이 되면서 오후 4시 경기가 오후 1시 10분으로 바뀌었거든요. 예. 예. 일단은 뭐 시간이 바뀌어서 경기가 진행이 되고 또 중계가 시작이 됐어요. 그런데 이 두 팀이 5세트까지 굉장히 치열한 경기를 보여줬단 말이죠. 예. 마지막 세트에서는 조금 이제 한국도로공사가 조금 일방적으로 경기를 가져가긴 했는데 상황이 14대 4였습니다. 한국도로공사가 14점이었고 그리고 IBK 기업은행이 4점이었습니다. 이제 5세트 같은 경우에는 15점에 끝나거든요. 예. 그러니까 한 점만 남겨둔 상황이었어요. 예. 매치 포인트 상황에서 예. 갑자기 이 KBS ETV에서 정규 방송 관계로 중계 방송을 여기서 마친다라는 자막이 떴고요. 예. 그러니까 중계가 끊겼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날 오후 3시 40분에 편성을 해둔 주말 드라마를 재방송하기 위해서 이 1점만 남겨둔 상황에서 방송을 이제 돌린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경기가 중단된 이후에 이제 결과를 살펴보면은 1분 가량 후에 15대 5로 한국도로공사의 승리로 끝나긴 네. 했어요. 그런데 이제 경기에 집중하던 시청자분들이 뭐 당혹감을 감추지도 못했고, 그렇겠죠. 예. 비판도 많이 예. 쏟아졌습니다. 과거에는 뭐 이런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만 최근 들어서는 거의 풀로 중계하는 게 뭐 상식처럼 돼버렸는데 그렇죠. 뭐 왜 끌었을까요 중간에는? 아니 이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한 10년 전, 20년 전을 보는 줄 알았습니다. 예. 옛날에는 갑자기 중계하다 끊어져요. 예. 그래서 밤 9시 45분까지만 기다립니다. 스포츠 뉴스 할 때. 스포츠 뉴스가 그때 하니까 결과를 모르니까 옛날 사람. 성세정 아나운서 막 이런 사람들이 했었거든요. 예. 마치 그때인 줄 알았어요. 이 스포츠의 가장 그 법칙이 뭐냐면 끝날 때까지 끝날 게 아니다인데 종료 당시 뭐 14대 4로 워낙 일방적인 상황이었기 때문에 또 5세트까지 진행되면서 계획보다 경기가 좀 길어졌습니다. 예. 아니 근데 만약에 역전승이 나왔다면 그럼요. 그 감동의 순간들은 팬들은 못 보는 거 아닙니까? 예. 말씀하신 대로 드라마가 편성돼 있대요. 예. 자, 이걸 보던 우리 팬들 해당 방송사에서 드라마 내보낸다고 중요한 경기를 중간에 끊어버리냐. 배구 중계 보면서 이런 일은 처음이다. 예. 분노와 조롱글들이 올라왔습니다. 예. KBS 수신료 얘기 또 나왔겠네요 댓글에. KBS 좀 안 좋잖아요. 그래 거기다가 이 중계 때문에 경기 시간까지 앞당겼었는데 그게 네. 선수들의 컨디션에 상당한 작용을 할 거란 말이죠. 그리고 요즘은 이 코로나 때문에 직접 가서 경기를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다들 TV 중계를 그렇죠. 기대하고 있는데 중간에서 끊었다는 것은 배구 팬들에게 상당한 실망감을 주지 않았냐 그런 생각 들고. 네. 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좀 심각한 얘기를 좀 해봅시다. 네. 최근 큰 논란이 있는 사건이었죠. 우승 후보인 흥국생명 소속 이다영 선수가 한동안 SNS를 통해서 누군가를 저격하는 듯한 글을 계속 올렸습니다. 뭐 갑질, 뭐 괴롭힘, 뭐 나이 먹으면 장땡이냐, 뭐 꼭 폭로하겠다 했는데 결국은 이 저격 대상이 같은 팀의 김연경 선수라는 게 밝혀졌습니다.
예, 맞습니다. 일단 불화설의 시작은 지난해 12월 13일로 이제 거슬러 올라갑니다. 흥국생명과 한국도로공사의 경기에서 처음 제기가 됐는데요. 이날 이제 이재영, 이다영, 쌍둥이 선수인데 이 두 선수가 동반 결장을 하면서 갈등설이 불거졌고 또 이다영 선수가 이후에 SNS에 주어가 없는 저격글을 올리면서 폭로가 되고 또 증폭이 됐습니다. 일단은 SNS에 올린 글을 보면은 이제 웹툰 맘마미아 속의 대사를 인용해서 어리다고 막대하면 돼 안 돼? 그런 갑질 문화는 우리 사회에서 하루빨리 사라져야 해. 네, 존중받을 짓을 해야 존중을 받고 나이만 먹었다고 다 어른 아니고 라는 글을 처음으로 올리게 됐습니다. 그 이후에도 괴롭다, 다 폭로하겠다라는 글을 수차례 올리기도 했었는데 당시에는 뭐 누군지를 말하지 않았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주어가 없었기 때문에 예. 온갖 추측만 나왔었는데 지난해 12월 18일 김연경 선수가 이제 경기 후에 인터뷰를 했습니다. 여기서 내부의 문제는 뭐 어느 팀이나 있다고 생각한다. 내부의 문제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불화설을 인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흥국생명 관계자도 여러 가지 오해가 쌓였었는데 잘 풀어서 해결이 됐다라고 하면서 불화설을 언급하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승 우승을 기대했던 흥국생명인데 뭐 연패에 빠지고 거기다가 팀 내 불화까지 터지니까 이것 때문에 뭐 선수들의 실력이 제대로 나오지 않는 거 아니냐 이런 비난도 있었고 김연경이라는 실명이 공개되면서 그 이다영 선수의 개인 SNS로 팬들이 엄청난 비난을 가했고 그래서 갑자기 스스로 해서는 안 되는 극단적 선택을 한 거 아니냐 이런 기사까지 나섰어요. 그렇습니다. 동료 선수가 이다영 선수를 발견해서 신고를 했는데 지난 7일 오전 0시경에 여자 배구 선수단 숙소에서 한 선수가 쓰러져 응급실로 실려간 상황이 발생했는데 이 선수가 이다영 선수였습니다. 예. 말씀드린 대로 동료 선수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좀 논란이 됐는데 구단 관계자는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게 아니라 복통이 심해서 응급실에 간 것이라고 좀 밝힌 상황입니다. 예, 와전됐다 이 말인데 예. 여기서 그쳤으면은 모르겠습니다만은 갑자기 또 이 쌍둥이 배구 선수들의 과거 학교 폭력 논란이 일었어요. 이거는 치명적인데. 일단은 뭐 최근 문제가 아니라요. 바로 오늘입니다. 오늘 한 커뮤니티에 현직 배구 선수 학폭 피해자들입니다라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작성자는 10년이나 지난 일이라고 좀 잊고 살까도 생각했지만 가해자가 자신이 저질렀던 행동은 생각하지 못하고 SNS에 올린 게시물을 보고 그때의 기억이 스치면서 자신을 돌아보길 바라는 마음으로 용기 내서 쓴다. 이런 학교폭력 폭로글이 게재가 됐습니다. 자, 게시물에는 이 가해자에 대한 실명이 거론되지 않았지만 최근 SNS로 논란이 된 여자 배구 선수는 이재영, 이다영 자매라는 점, 공개된 증거 사진에서 확인할 수 있는 초등학교, 중학교가 이재영, 이다영 자매가 졸업한 곳이라는 점에서 학교 폭력 가해자가 이재영, 이다영 자매가 아니냐 이런 의혹이 불거진 것인데 글을 쓰는 이 피해자가 총 4명이고 21개에 걸친 학교 폭력 사례를 언급했습니다. 더럽고 냄새난다고 옆에 오지 마라. 툭하면 돈 걷고 배꼽 짚고 입 때리고 집합시켜서 주먹으로 머리를 때렸다. 강제로 돈을 걷었다고도 했고요. 뭘 시켰는데 피해자가 안 한 겁니다. 거절을 하자 칼을 가져와서 협박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자, 그런데 의혹이 아니에요. 조금 전에 지금도 실검 1일지 모르겠는데 이재영, 이다영의 자필 사과문이 SNS에 올라왔습니다. 스스로 인정을 한 거네요. 인정한 겁니다. 과거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 뒤늦게 경각심을 갖고 자필로 사과한다. 자숙하고 반성하겠다. 학창시절 저의 잘못된 언행들로 고통의 시간을 보낸 분들에게 대단히 죄송하다. 인정했습니다. 우리 청취자분들도 다들 아시겠습니다만 학교폭력 피해자들은 그 트라우마를 평생 안고 가는 평생입니다. 거거든요. 평생. 그렇기 때문에 요즘 사회 분위기는 학교폭력 가해자들을 용서해주는 그런 사회 분위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특히 뭐 유명한 셀럽들, 연예인 같은 경우에는 뭐 연예인 퇴출을 되기도 하고요. 그렇죠. 최근 들어 또 트로트 가수가 한 번이 또 그랬죠. 그러니까 그런 사회적인 모습들을 보여줘야 지금 학교 폭력을 하고 있는 선수들도 그친다. 뭐 이런 그렇습니다. 게 지금 사회적 분위기인데. 그렇죠. 어쨌든 지금 여자 배구 인기의 주역들인데 이 쌍둥이 뱀매와 김연경 선수까지
이렇게 됨으로써 여자 배구의 인기에 찬물을 끼얹었다. 이런 평가가 지금 많은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일단은 이재영, 이다영 선수와 김연경 선수의 불화설, 그리고 이 학폭 논란은 분리를 해서 저희가 이제 봐야 됩니다. 예. 예. 방금 우리가 이제 이재영, 이다영 선수가 인정한 학폭은 이제 과거에 있었던 거고, 지금 김연경 선수와의 불화설은 현재 진행 중이라고 이제 볼 수 있는데, 어쨌든 이런 글들이 이제 퍼지면서 이재영, 이다영 선수의 앞으로 이제 거취도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인정을 했기 때문에. 예. 그리고 김연경 선수와 이 두 쌍둥이 선수 간에 있었던 일이 앞으로 어떻게 결과가 나올진 모르겠지만 분명히 여자 배구의 인기에 찬물을 끼얹는 건 사실일 거고 이 팬분들이 굉장히 애정어리게 바라봤었는데 이 시선이 곱지만은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겠죠. 아무래도. 그래서 글쎄요. 이번 시즌을 그 두 선수가 뛸 수 있을 것인지 또 이 소속 구단에서는 어떤 방침을 정할 것이니 뭐 징계 얘기도 아마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얼마 전에 삼성 야구 선수 있었잖아요. 이제 SNS에 좀 부적절한 글을 올리면서 그게 또 이슈가 됐고 굉장히 많은 비난을 받았는데 결국엔 구단에서 이 선수를 내쳤거든요. 네, 최악의 상황은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뭐 흥국생명 구단 자체뿐만이 아니라 여자 배구 자체의 어떤 그 실력의 질도 좀 떨어질 수 있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또 프로야구의 또 다른 선수는 뭐 상당한 유망주였고 프로 입단이 예정돼 있었는데 과거 학교폭력 사실이 드러나면서 결국은 입단은 취소됐단 말이죠. 그렇죠. 지금 이게 사회 분위기이기 때문에 두 선수가 지금 자필로 사과문을 작성했다고 하더라도 돌아선 그 팬들의 마음을 돌릴 수 있을까요? 못 돌립니다. 이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이게 지금 구단 입장에서는 굉장히 쉽지가 않은 게 흥국생명이 사실 그 코로나19 때문에 그 회사 자체로 봐도 영업 순이익이 많이 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흥국생명 입장에서는 뭐 선수들을 광고 모델로 기용하는 등의 마케팅을 좀 적극 활용해 왔는데 지금 배구계에서는 빨리 좀 사과하고 구단 입장에서 그리고 수습을 빨리 해야 피해가 더 커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예. 학교 폭력에 그 희생되신 분, 피해 받으신 분들이 그 너무 견디기 어려워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까지 있는데. 지금 인정한 상황이니까요. 예, 맞습니다. 피해자들이 그 두 선수가 나와서 경기하는 모습, 혹은 광고에 나와서 뭐 우리 제품 사달라고 하는 모습. 그렇죠. 그런 걸 볼 때마다 과거 생각을 떠올리면서 상당히 힘들었지 않았을까. 예, 맞습니다. 일단은 그 피해자분들이 이 두 선수에 대해서 어떠한 행동을 보이느냐. 그게 첫 번째인 것 같고, 그 이후에 이 사이에서 해결이 된 이후에 이제 팬분들과 시청자분들의 어떤 그 판단을 좀 받아야겠죠. 예. 자, 최영진 아나운서는 학교 폭력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어떤 게 있을까요? 갑자기요? 저렇게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청취율이 안 나오는 거예요. 저는 뭐 이런 그 일련의 사태들이 어떻게 보면은 그 미래를 이제 이끌어 나갈 청소년들이 바라봤을 때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런 학폭에 대해서 굉장히 그 비난을 가하고 과거 일에 대해서 반성을 하게 되는 이 상황 자체가 조금 더 청소년들에게 경각심, 그리고 뭐 성인들에게도 마찬가지로 경각심을 일으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학교 폭력은 당연히 없어야 하고요. 운동 경기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즐겁고 재밌게 해야지만이 창의적인 플레이, 또 세계적인 스타 플레이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학교 폭력 반드시 근절합시다. 오늘 두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